거래를 해갖고 뭐 자꾸 밀고 있는데 뭐 저는 뭡니까 뭐 정치적으로 누구 어떤 걸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가덕도에 땅 안에 있는데 그거는 이명부 정부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오래 물려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인해서 추후 개발 영지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예요. 임야라서 더 좋아요. 가격이 싸거든요. 이게 지금 지목이 바뀌어 있다면 임야인데 실제로는 둔덕 정도예요. 사진을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 로드뷰로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보지. 요렇게 보면 더 좋겠네. 자, 요거죠. 요 보이는 뒤에. 요 일대가 다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뒤에 둔덕에 임야라는 게 가파른 산세가 있지 않는 언제든지 밀어버릴 수 있는 이 정도는 밀고도 남거든요. 보통 높이가 5m를 초과하지 않으면 밀더라고요. 둔덕으로 보고. 그럼 밀리고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지목이 변경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게 지목의 그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준보존 산지예요. 준보존 산지면 개발 행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투기를 하지 말아라고 해놨어요.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뭔 얘기입니까? 개발할 거란 얘기거든요. 토지 거래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 놓는다는 얘기는 빈번하게 누군가가 막 사고 팔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향후 개발하거나 보상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생기고 사업 진척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향후 반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높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 가냐면은 지분이니까는 내가 뭐 상대방한테 팔아먹고 만다 이 전략 아닙니다.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 물론 그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유 자금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체크는 해보셔야겠죠. 내가 뭐 투자금 다 만들어 봤는데 겨우 6천이다. 입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왜 이거 하나만 쳐다보고 오매불만 기다리기는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우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반대로 뭐 가용자금 6억이나 된다. 그럼 10분의 1 정도면은 부담 없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가용자금에 있어서 20%에서 25%까지가 요 금액선에 들어온다면은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지분에 있어서 161.82평인데 평당 36만원 정도예요. 평당 36만원. 뭐 하다못해 그냥 속았다. 뭐 기획부동산 보통 판매하는 가격이 평당 30만원, 40만원이거든요. 저도 들어본 얘기예요. 보통 그 정도인데 속았다 생각하고 나눠도 돼요. 뭐 상속까지 가겠냐만서도 이미 뭐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는 뭐 큰 기간, 오랜 기간 아니고서는 저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 최소 5배 이상 가치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평당 30몇만 원짜리는 5배가 오른다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돼요. 40만 원 해도 5배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6천만 원짜리가 5배면 3억이에요. 물론 최대치는 저도 10배 가까이는 보고 있는데 10배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5배 정도로만 보수적으로 가늠을 하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들은 뭐 법리는 생략은 할게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서울이에요. 서울 애시당초 오래전부터 사고 팔아도 서울이에요. 대충 느낌은 오십니까? 어느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지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 대다수 서울이에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판단해 보시고 쫓아 들어가도 보유해놓고 홀딩해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공정우선 매수 들어온다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결국 현금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이게 완전 언제 확정된다고 개발이 확실히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적대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당장 내일 개발되고 3억 준다 하면 여러분들 당장 입찰하겠죠. 결국 정보가 아직까지 다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좀 있지만은 진행되는데, 이 사건은 특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니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쟁점만 조금 잡아드리고, 전략도 잡아드릴게요. 쟁점하고 전략. 첫 번째,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토지만 매각된 세가 2018-35호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이에요. 2018-35. 그걸 쳐보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여기 아파트에 지금 건물만 매각돼 있잖아요. 여기 땅만 경매가 됐어요. 한번.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있어서 토지만 경매가 한번 된 겁니다. 토지만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 토지 경매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 익히, 왜냐면 토지 경매했을 때 저도 입장이 떨어졌거든요. 너무 높게 샀어요. 토지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토지 있는 사람이 건물에 있어서 나중에 뭐 진행을 했는데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문이 있습니다. 철거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무상 중요한 거는 실무상으로 이거를 철거하잖아요. 총 16개 호실이에요. 철거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낭패입니다. 토지를 너무 높게 받았어요. 토지를. 가격을 너무 높게 받았는데, 시간이 좀 있더라 하더라도, 한번은, 여기거든요. 이 사람이 토지만 이 매각 사건에서 저도 이 차례는 떨어졌거든요. 5억 1,800만원에 받았어요. 120평을. 평당 400만원 선에 받아버렸어요. 딱 맞춰갖고. 이 토지주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한테 8억에 이거를 단기로 처음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팔았을 텐데, 이 건물주에게 이 토지를 15억에 팔려고 했어요. 15억. 좀 백장장사했죠. 그러면서 뭐 10억까지 낮췄다는 얘기를 제가 익히 흘려드리는 소리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토지 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토지 경매 사건의 근저당권자 MPL이 제 아는 지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건 잘 알게 됐고 했는데, 아무튼 토지 매각에 높은 금액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 그리고 현재는 낙찰자는 현재 8억 정도에 매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요. 16개 호실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채당 5천만원 정도 선 되겠죠. 맞죠? 16개 호실당 5천만원. 호당.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1년 전에 지인은, 그러니까는 토지,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지인을 통해서 컨설팅 의뢰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어떤 의뢰냐면은 이미 토지가 낙찰이 돼버렸잖아요. 토지가 낙찰이 되고 나니까는 이 사람이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아갖고 이 건물을 부수거나 또는 이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당했을 때 어떠한 방어적인 방법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고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컨설팅 해주기는 좀 어렵다라고만 하고 어드바이스만 좀 해줬는데, 일단 유치권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유치권들이 있거든요. 보면 있어요. 안 적혀있네. 있을 건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적혀있나요? 모르겠네요. 있죠. 설비공사, 유치권 신고, 기타 등등 있긴 있는데, 유치권은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책임을 져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은 설계를 잡아줬어요. 설계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면적이 약 23평입니다. 전용 18평인데 실제로 아파트 분양 기준으로 해서는 23평.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방 3개, 욕실 2개. 23평 정도 고쯤 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고, 위치적으로도 여기 마산 하포구 중에서도 빠지는 동네가 아니에요. 최고 시내가 이쪽하고 그 다음 이쪽이거든요. 어동도 이쪽하고 어시장 있고 이쪽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요쪽하고 하포구하고 요 일대가 최고 시내예요. 요 일대가 사실상 마산에서는. 요 밑에가 마산 월령동, 마산 월령 이고, 그럼 여기에 신도시 들어올 고쪽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내 쪽에 있는 데에 상업지라고 되어 있는 이쪽 땅에 지금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 그러니까 당초에 이 아파트 토지를 대지권 등기를 올바르게 했을 때에 이 건물의 분양 원래 하려고 했던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억 7천이었어요. 1억 7천. 근데 뭐 분양 시도도 못 해봤죠. 시도도 못 해보고 뭐 토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경매 넘어오면서 지금 완전 어대버렸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죠. 건물 매각이면 입찰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기본적에서 틀은 토지만 매각은 그래도 머리 잡아놓고 입찰을 해라고는 하는데 건물 매각이면은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여러분들 나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근데 오늘 특강이잖아요. 자, 건물만 매각에 있어서 수익 구조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죠. 수익 구조, 전략. 그럼 핵심은 뭐겠냐 이거죠. 토지 주인이 원래 원하는 게 금전이에요. 건물 철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은 받았어요. 철거돼요. 철거 보통이사고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철거를 해보자 이거지. 저 사람이 철거를 해요. 철거 비용 내라고 하겠죠. 줘야 돼요. 철거 비용도. 원래는 내가 철거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 과연 토지 주인이 저 땅을 과연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지. 나대지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해예요. 손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해도 손해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차수 아니면 더 낮은 차수든 낙찰을 받아갖고 내가 얼마를 줄게 그냥 파세요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금액적으로 튕길 수는 있겠죠. 왜? 더 받고 싶으니까. 튕길 수는 있어요. 자, 튕길 수는 있을 것인데 결국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상식적으로 가보자 이거죠.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결과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확실해지고 싶다. 그럼 요 경매받았던 낙찰받았던 그 채권자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채권자 찾아가고 내가 이거 낙찰받을 건데 토지 하나당 얼마를 달라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비싸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사전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초라히 봐놓는다면은 흥정을 해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대로 자, 토지 한 개 한 호실당 5천만 원 사겠다. 자,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8천이죠. 자, 토지 일부 지분하고 요 건물 위에 등기를 해요. 한 세대당 그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집합 건물로서 등기는 다 뭐네요? 그러면 토지 일부 지분 잡고 건물은 지금 등기되어 있고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토지에 있어서 일부 지분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구분 소유주 공유로 못 잡죠. 어차피 여기를 특정해갖고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면은 과연 대출이 되느냐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대출이 되느냐. 그 부분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결국 그 하나의 지분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출이 되는 데는 아직까지 저도 발견은 못 했어요. 근데 오야둥둥 간에 이 16세대가 결국 다 입찰이 끝날 거라고요. 이미 매각된 데도 있고요. 결국 16세 다 끝날 거라고요. 그럼 한날 한시 한번 이게 우리가 흙탕물을 한번 해갖고 깔아앉을 때까지 한번 이제 분쟁은 일어나겠죠. 하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어떤다? 토지주는 건물을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왜? 돈 들어가거든. 반대로 여러분들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세게 나온다 한들 결국 저 사람도 우리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 그래서 금액대가 얼마가 더 좋다 안 좋다 그거는 더 이상 여기서 무의미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토지가 입찰받았던 토지주하고 얼마만큼 협상 스킬을 가지느냐. 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거를 나중에 어떻게 낙찰을 받아갖고 다 같이 대지권 등기를 으쌰으쌰 해갖고 해놓고 난 뒤에 전세를 놓을 건지 바로 매매를 할 건지도 전략을 잡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매우 가져다 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짠다면은 이 사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자꾸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연구라는 게 정도나 방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하고 쟁점은 다 잡혀 있어요. 그 쟁점은
건물 철거 판결 받았고 실제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 핵심은 토지주는 결과적으로 철거하기 힘들 것이다. 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건물 짓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의를 볼 건데, 결국 핵심은 협상의 스킬이란 얘기죠. 그럼 그 협상의 스킬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다가갈 건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돼요. 저도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금액을 싸게 깎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특수물건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단어라든지 생소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녹화해갖고 여러분들 다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질문사항이나 있으면은 뭐 지금 여기서 질문을 당장 못 하신다면은 나중에 카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총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만원으로 들어와 총 3가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